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지혜를 나누는 공간 지혜담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는 진심을 보여줘야 진짜 친구다. 정말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인간관계의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한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진심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는 순간, 가장 먼저 금이 가는 게 바로 친구 사이라는 걸요. 특히 50대, 60대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처럼 넉넉하게 쓰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인간관계, 내 곁에 계속 남아줄 수 있는 친구들이 결국 내 노후의 의지와 행복을 결정하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관계를 지키려고 더 솔직해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너무 솔직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은 숨기고 조금은 포장했을 때 오히려 관계가 오래가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낯설지만 꼭 필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친구를 만나면 5가지를 속이세요. 물론 이건 거짓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오래 지켜내기 위한 전략적인 감정관리법입니다. 혹시 벌써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친구 사이에 무슨 거짓말이 필요해? 내가 감출 게 뭐가 있다고 속이라고 해?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것이 진짜 거짓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진심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지혜, 친구를 만나면 나 요즘 괜찮아 라고 말하세요. 사실은 몸도 여기저기 불편하고 자식 걱정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으면 사람들은 처음엔 걱정해 주다가도 점점 피합니다. 아, 또 힘들다고 하는구나. 만날 때마다 무거운 얘기만 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느새 전화가 줄어들고 발걸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늘 뭐 그냥저냥 괜찮아 라고 말하는 친구는 이상하게도 더 마음이 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주는 사람에게 끌리고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속을 다 숨기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좀 지치긴 하는데 뭐 잘 지나가겠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진심은 다 들어있고 무게는 덜어낸 표현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가 당신을 만날 때 편안함을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친구는 상담사가 아니고 늘 짐을 나누어 져야 하는 존재도 아니니까요. 두 번째 지혜는 돈 이야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난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조용히 살지 뭐. 이렇게 가볍게 넘겨보세요. 누가 얼마를 벌었다, 어디에 투자했다, 누구 자식이 뭐 샀다. 이런 대화는 순식간에 우정을 해칩니다. 내 사정을 솔직히 꺼내면 은근히 무시당하기 쉽고 반대로 잘 나가는 얘기를 하면 시샘을 부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해 주면서도 속으로는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결국엔 마음의 벽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우정은 비슷한 온도에서 오래 갑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늙어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안심하고 마음을 붙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너무 잘 나가거나 반대로 너무 힘들어지면 그 균형이 깨지면서 우정에도 금이 갑니다. 그래서 돈 얘기, 자식 자랑, 재산 현황은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대답입니다. 난 그런 건 잘 몰라. 그냥 내 살림이나 챙기지. 이 말 한마디가 오히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바로 이겁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가 속상한 일을 털어놓을 때 듣다 보니 그건 내가 잘못했네.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온 순간 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더 맞는 것 같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 친구가 잘못한 부분이 보이죠. 그런데요, 그 순간에 굳이 이기려 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0번의 만남보다 단 한 번의 지적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내가 얘기를 왜 했을까? 괜히 속 얘기했다. 친구는 그렇게 느끼고 다음부터는 쉽게 속을 털어놓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논리를 원하기보다 공감을 원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따지고 싸워서 이기려는 관계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뭐 합니까? 남는 건 감정뿐이고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얘길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혹은 내 마음은 이해가 돼. 이렇게만 해도 상대는 얘는 내 편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논리적으로는 틀렸어도 심리적으로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친구 사이에서 오래 남는 건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말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는 친구보다 말이 편한 친구가 더 오래 곁에 남는다는 사실, 여러분도 이미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네 번째 지혜는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그런 얘긴 처음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경우 많지 않나요? 상대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나도 들었어. 다 아는 얘기야. 라고 대답한 적. 그 순간 상대방의 얼굴에서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마치 김이 빠진 풍선처럼 대화의 흐름이 뚝 끊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다고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설령 이미 다 아는 얘기라도 굳이 아는 티를 내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나는 처음 듣는 얘긴데 신기하다. 혹은 그래? 난 몰랐어. 더 얘기해 줘.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자신의 말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고 더 많은 걸 말하게 만들죠. 그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더 편안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친구 관계는 큰 사건이 아니라 순서와 배려에서 만들어집니다. 먼저 말하게 해주고, 먼저 웃게 해주고, 먼저 인정해주는 것. 이 작은 순서만 지켜도 사람은 내 옆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엔 친구가 점점 줄어들고 남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라 상대가 나와 있으면 얼마나 편안한가입니다. 그 편안함은 결국 말 한마디에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아주 간단하지만 관계를 오래 가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바로 만남의 끝을 밝게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피곤했을 수도 있고 대화가 썩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기 전엔 꼭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 너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졌다. 왜냐고요? 사람은 만남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의 인상이 전체 만남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는 60대 박 여사님이 계십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늘 먼저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의 대화가 재미도 없고 자꾸 비교하는 말만 오가니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억지로 나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박 여사님이 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별로 즐겁지 않았어도 헤어질 때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 보니까 기분 좋다. 다음에 또 보자. 기다려진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친구들이 박 여사님을 기억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박 여사랑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져. 별로 특별한 얘기는 안 해도 참 편해.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박 여사님을 먼저 찾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만남이 아무리 즐거웠어도 끝에 불평 한마디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괜히 피곤하다. 별로 재미없네. 이런 말은 앞서 나눈 좋은 이야기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사람의 기억은 내용보다 마지막 감정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보다 헤어질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가 인상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을 밝게 마무리하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지켜내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정리해 볼까요? 친구를 만날 때 지켜야 할 5가지 지혜. 첫째, 나 요즘 괜찮아. 무겁게 짐을 지우지 말 것. 둘째, 돈 이야기는 피할 것. 비교와 시샘을 불러오지 말 것. 셋째,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공감으로 마음을 얻을 것. 넷째, 그 얘긴 처음 듣는다.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줄 것. 다섯째, 오늘 즐거웠다. 마지막을 밝게 마무리할 것.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인간관계는 훨씬 더 편안하고 오래 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자주 만났는데 요즘은 연락이 뜸한 친구. 작은 말 한마디에 서운해져서 멀어진 친구. 혹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있는 친구.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지혜가 그 친구와 다시 가까워지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나이 들수록 이런 지혜가 더 중요해질까? 젊을 때는 솔직해도 괜찮고 싸워도 다시 풀리던 관계가 왜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의 변화, 또 하나는 인생이 유한하다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환경의 변화입니다. 어릴 때는 같은 동네에서 같이 놀고, 같은 학교 다니고,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니 취향도, 대화 주제도 비슷해서 쉽게 친해지고 오래 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환경이 달라집니다. 어떤 친구는 사업에 성공해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어떤 친구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버팁니다. 또 어떤 친구는 건강을 잃고 병원 생활을 반복하지만, 또 다른 친구는 여전히 등산하고 여행 다니며 활발히 지냅니다. 이처럼 삶의 속도와 상황이 달라지면서 대화의 간격도 벌어집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늙어가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엔 친했는데 요즘은 말이 안 통하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이 유한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고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생각이 바뀝니다. 내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 는 걸 알게 되면서 관계에도 가성비를 따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50세를 넘기면 사람들은 깊은 정서적 교감을 주지 못하는 관계에는 더 이상 시간을 쓰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굳이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시간을 쓰지?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라면 차라리 혼자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줄어든 몇 안 되는 친구조차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잃어버린다면 노후는 훨씬 더 외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기, 돈 이야기 피하기, 내 말이 맞아. 라고 해주기, 처음 듣는다. 라고 반응하기, 즐거웠다. 로 마무리하기. 이 5가지는 결국 상대가 나와 있으면 편안하다는 느낌을 주는 기술입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깊고 화려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단순히 편하다. 는 느낌 하나만으로도 오래 갑니다.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70대 김 할아버지는 원래 모임에서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그건 내가 틀렸어. 그거 나도 아는 얘기야. 요즘 나는 좀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친구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반대로 같은 모임에 있던 이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난 그런 건 잘 몰라. 오늘 너희 보니까 즐겁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크게 나서는 성격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할머니 주위에만 모였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 편안함을 주는 태도에서 유지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지혜는 단순히 친구 관계를 지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내 마음을 지키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훨씬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이 고혈압, 우울증, 심장병과 같은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병 난다. 는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65세 정순 할머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늘 기운이 빠졌습니다. 왜 나는 늘 비교만 당하는 기분일까? 내가 말만 하면 친구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점점 모임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고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스스로 깨달은 건 이겁니다. 내가 친구를 잃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친구를 버티지 못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단순히 친구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을 지켜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지혜입니다.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실 스스로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돈 이야기를 피하자. 고 할 때 비교와 열등감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말이 맞아. 라고 할 때 관계뿐 아니라 내 자존심을 부드럽게 내려놓는 겁니다. 처음 듣는다. 라고 할 때 상대를 세워주면서 동시에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오늘 즐거웠다. 라고 할 때 내 하루의 기억을 좋은 에너지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자기 보호적 대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엔 타인을 위한 배려 같지만 사실은 내 정신 건강을 위한 최고의 처방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긍정적인 언어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단순한 사회적 예의가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약이 되는 겁니다. 노후가 행복하려면 돈, 건강, 취미 여러 요소가 필요하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꼭 넣고 싶습니다. 바로 말 습관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내 곁에 남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남은 사람이 결국 내 노후의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말 한마디로 사업이 망하고 나이 들어서는 말 한마디로 친구가 사라진다. 짧지만 아주 깊은 통찰이 담긴 말이지요. 결국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지혜는 인간관계를 넘어 내 마음과 노후의 행복까지 지켜주는 삶의 기술입니다. 작은 말 습관 하나가 나를 지켜주고 또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부딪히고 상처받았던 인간관계. 그 안에서 깨달은 건 하나였습니다. 진심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를 만나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나 요즘 괜찮아.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나도 스스로 가볍게 하는 말. 둘째, 돈 이야기를 피하기. 비교와 시샘, 은근한 무시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는 말. 셋째,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논리가 아니라 공감으로 친구의 마음을 얻는 말. 넷째, 그 얘긴 처음 듣는다. 이미 아는 얘기라도 새롭게 들어줌으로써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말. 다섯째, 오늘 즐거웠다. 마지막 인상 하나로 관계를 좋은 기억으로 남기는 말. 여러분, 이 5가지 말은 단순히 예의 차리는 멘트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내 인생을 지켜주는 언어 습관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이상 많은 사람들과 얽히지 않습니다. 대신 소수의 관계가 내 삶을 지탱하게 됩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느냐에 따라 내 노후의 외로움과 행복이 결정됩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내 곁에 꽃이 피기도 하고 잡초가 무성해지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말 한마디라도 바꿔보세요. 그러면 내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 한 명 있으신가요? 예전엔 자주 연락했는데 요즘은 뜸해진 친구. 괜히 서운한 말 때문에 멀어진 친구. 혹은 그냥 생각만 하고 연락은 못했던 친구. 지금 영상이 끝나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전화해 보세요. 잘 지내지?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말에서 다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에 남는 지혜 하나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드릴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지혜담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